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샵 튜브 진행자 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김평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독일 T+A의 DAC 겸 프리앰프 DAC200인데요. 현존 최고 사양의 DAC는 물론 아날로그 프리앰프와 헤드폰 앰프로도 쓸 수 있는 팔방미인 제품입니다. DAC200에는 어떤 매력이 숨어 있고 또 어떤 소리를 들려주는지 오디오 전문 리뷰어 김편님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김편님, 오늘 살펴볼 이 DAC200은 전에 리뷰했던 칼라 CDR과는 완전 다른 느낌인데요. T+A 라인업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 제품인가요? 일단 첫인상이 그때 칼라 CDR과는 완전 다르죠. 그거는 뭐 네. 무드등도 있고 네. 심플하고 네. 좀 이렇게 분위기 잡는 네. 그런 약간 로맨틱 가이 그런 느낌이었는데 로맨틱 가이. 얘는 뭐 그냥 일단 앞에 건드릴 게 많고 버튼도 많고 그쵸? 네. 뭐 미터기도 있고 정말 좀 고전적인? 많이, 그렇죠. 네. 약간 중세 약간 네. 그런 느낌이 나는 또 이런 디자인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매력이 또 있네요, 이게 또. 그러니까 이 덱 200은 200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T+A 라인업을 보면 플래그십의 HV 시리즈가 있고요. 그 밑에 R 시리즈, 200 시리즈, E 시리즈, 그러니까 알파벳 E예요. 네. E 시리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칼라 시리즈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열상으로 보면 R 시리즈 미치지만 네. 나온 연도로 보면 가장 최신 시리즈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T+A의 현존 최신 기술력을 맛볼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 200 시리즈 안에 라인업도 참 구성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DAC 겸 프리앰프인 DAC200이 있고 또 멀티소스 플레이어 MP200 네. 그 다음에 그 스테레오 파워 앰프 A200 모노블럭 파워 앰프 M200 그리고 헤드폰 앰프로 쓸 수 있는 HA200 이렇게 골고루 다 있어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파워 앰프가 전에 저희가 좀 자주 리뷰했었던 아이겐탁트 클래스 D 최신 모듈을 선택을 한 점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아이겐탁트.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200 시리즈의 그 아이겐탁트 모듈을 채택을 한 거죠. 네.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우선 전면을 보면 레트로풍의 둥근 VU 미터가 2개 있고요. 그 밑에 헤드폰 잭과 컨트롤 버튼 3개, 또 가운데 표시창 밑으로 입력 선택 버튼과 메뉴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 큼지막한 볼륨 노브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건드릴 게 많아요. 네. 그리고 달려있는 것도 주렁주렁 네. 많이 달려있고요. 이게 이제 그 어떤 200 시리즈의 전체 어떤 패밀리 룩인데요. 그러니까 이 VU 미터, 그러니까 볼륨 유닛 미터라는 건데 네. 얘만 보더라도 좌우 채널 출력 값을 알 수가 있고 또 입력 신호가 어느 정도 레벨로 들어온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딴 데에서는 안 알려주는 내부 온도가 몇 도인지도 이 두 개의 창이 또 보여줘요. 그리고 디지털 음원 들어올 때 이 클럭 주파수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것도 이 눈금을 보고서 우리가 바늘 눈금을 보고서 알 수가 있어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V 미터만 딱 갖고 놀아도 하루는 충분히 후딱 갈 만한 그런 인터페이스예요. 상당히 재밌는 그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컨트롤 버튼 3개는 어떤 용도죠? 이 와이드, INV, OVS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무슨 암호 문구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부호 같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은 못 쓰는 건데 알면 되게 유용하고 재밌는 버튼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와이드는 넓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아날로그 로우 패스 필터와 관련이 된 거예요. 로우 패스는 뭐겠습니까? 낮은 것들만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는 잘라서 못 나오게 하고. 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얘 디폴트가 60kHz예요. 그러니까 60kHz가 넘어가는 고주파수는 안 들려주겠다. 이게 이제 기본 세팅 값인데 이 와이드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2배인 120kHz까지 늘어나요. 그러니까 웬만한 소리는 다 들린다. 그러니까 단점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고주파, 시끄러운, 거슬리는 노이즈도 들어오지만은 물론 하지만 뭐 192kHz 아니면 384
kHz 고음질 음원을 완전 제약 없이 제대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음원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이드 버튼이 이거고요. INV는 인버트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출력 위상을 반전시키는 180도 반전시키는 버튼이고요. OVS는 오버샘플링 버튼이에요. 이건 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오버샘플링과 관련된 총 6개 디지털 필터 버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헤드폰 잭도 다르네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조그만 3.5mm 잭 아니면 네. 그보다 좀 넓은 6.3mm 잭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모양만 헤드폰 잭을 갖춘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헤드폰 앰프로서 어떤 자기 역할을 다하려고 했던 게 분명한 게 요즘 헤드폰 정말 고급 헤드폰 쓰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잭이 이 4.4mm 잭이에요. 4.4mm. 그렇죠. 이건 일본 제작사가 만든 펜타콘이라는 밸런스 잭인데요. 이게 진짜 진정한 어떤 그 매니아급의 헤드파이 유저들을 위한 T+A, 즉 DAC200의 어떤 숨은 어떤 비기 이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드폰 잭 하나에도 되게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이 후면을 좀 볼게요. 디지털 입력 단자는 동축 2개, 광 2개, AES EBU 1개, BNC 1개, USB 1개를 갖췄고요. 아날로그 입력 단자는 RCA 1조, 아날로그 출력 단자는 XLR 1조, RCA 1조 구성이고 옵션으로 HDMI 단자도 선택할 수 있네요. 그렇죠. 이 디지털 아날로그 입출력 단자를 보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디지털 아날로그 소스기는 다 연결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TV랑도 연결될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옵션이지만 HDMI 단자도 옵션으로 뒤에 이제 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지금 나오는 웬만한 소스기는 다 연결할 수 있는 DAC 겸 프리앰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펙으로 보면은 역시 USB 단자로 입력을 했을 때 가장 컨버팅 스펙이 되게 높아요. 높아요? 예, 그러니까 PCM은 32비트 768kHz까지 네. 그리고 DSD 음원은 DSD 1024 음원까지 컨버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저는 DSD 1024 음원은 아직까지 못 들어봤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최고 사양까지 컨버팅, 즉 아날로그 신호로 컨버팅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DAC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AC 칩은 어떤 걸 썼나요? 그렇죠. 이 DAC를 보면 가장 사실 궁금한 게 어떤 칩을 썼나. 네.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그러니까 특이하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 ESS 칩이 지금 대세가 됐는데 얘는 예전 버브라운, 그러니까 지금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인수를 했는데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PCM 1795라는 칩을 채널당 2개씩 썼어요. 1795. 예, 네. 이 칩을 그러니까 총 4개가 들어간 거죠. 채널당 2개가 들어갔고. 2개니까. 네. 그런데 얘가 지금 T+A에서는 더블 디퍼런셜 쿼드러플 회로라고 그래요. 복잡하죠. 네. 예, 더블은 뭐냐면은 2개. 그렇죠? 그리고 디퍼런셜은 차동이라는 뜻이에요. 차동. 예, 서로 다른 신호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만큼 증폭을 하겠다. 자기가 개입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쿼드러플은 4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PCM1795 칩이 스테레오 칩이에요. 2개 채널이 한 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채널에 아까 이 칩이 2개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컨버팅 회로는 총 몇 개가 되겠어요? 2는 4니까 4개 회로가 들어간 거예요. 4개. 그래서 이 T+A에서 쿼드러플 4개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2개를 디퍼런셜로 차동으로 묶었다. 2개도 또 차동으로 묶었다. 그래갖고 이 차동 회로가 한 채널당 2개로 구성이 됐다. 그래서 더블 디퍼런셜 쿼드러플이 되는 거예요. 점점 이게 뭔가 예. 묶여서 올라가는 짝짝.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참 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멀티 칩을 쓴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핵심은 이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계를 했을까? 분명히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그 이득은 뭐냐면은 이 다이내믹 레인지, 그러니까 작은 소리와 큰 소리를 정말 이만큼 넓혀서 들려줄 수가 있는 거. 이 멀티로 구성을 하면. 그리고 외율이 되게 낮아져요. 그러니까 오차가 네. 정확한 컨버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SMB, 그러니까 노이즈를 확 줄일 수가 있어요. 이 3가지 이득 때문에 이렇게 칩을 멀티로 쓰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지금 이 DAC200에서는
PCM1795 칩을 채널당 2개씩 썼다. 이렇게 요약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 T 플러스 A에서 말하는 이 트루 1비트 컨버터는 뭐죠? 그렇죠. 이게 지금 DAC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외계어 같은 용어가 네.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근데 이 트루 1비트 컨버터는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T 플러스 A 제품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PCM1795 칩은 PCM 음원만 컨버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16비트 음원이다, 24비트 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거의 PCM 음원이에요. 얘만 컨버팅을 할 때 아까 말한 PCM1795 칩을 쓰는 거고요. DSD 음원 있잖아요. 뭐 DSD 68, 네. 그러니까 DSD 64, DSD 128, DSD 256 이 음원을 컨버팅할 때는 아까 그 칩을 안 쓰고 T 플러스 A가 자체 개발한 DSD 전용 컨버팅 회로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이 1비트, 그러니까 트루 1비트 컨버터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왜 1비트가 붙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PCM 음원은 전부 다 16비트, 24비트, 32비트 멀티비트예요. 근데 DSD는 대신 1비트예요. 아, 그러니까 1비트짜리니까 이거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준다. 그런 의미에서 트루 1비트 컨버터라고 붙은 건데 이 특히 외국에서 T 플러스 A 덱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이렇게 PCM하고 DSD 음원 컨버팅을 따로따로 한다. 그것도 DSD는 자체 개발한 회로를 통해서 컨버팅을 한다. 이렇게 되면 PCM도 그렇고 DSD 음원도 그렇고 컨버팅 품질이 둘 다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소리의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T 플러스 A에서는 트루 1비트 컨버터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야. 참 대단한 제작사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대단하네요. 예. 이 촬영 전에 이 DAC 200에서 가장 돋보이는 게 디지털 필터라고 하셨는데요. 디지털 필터가 뭐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좀 복잡해요. 그래갖고 요 한 1, 2분은 건너뛰셔도 좋은데요. 어머, 잘 따라가야겠다. 예, 그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디지털 필터,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얘기는 아날로그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로우 패스 필터, 그러니까 밑에 것들만 통과시키는 필터는 보통 컵패스터, 코일, 저항 이렇게 아날로그 부품들을 조합을 해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필터는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은 디지털 칩 안에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칩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필터고요. 그러면 왜 굳이 로우 패스 필터가 필요하냐 이렇게 복잡하게. 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음악을 듣는 대부분의 음원이 디지털 음원이잖아요. 이 디지털 음원은 뭐겠어요? 원래 있던 아날로그 음악을 ADC 컨버터를 통해서 디지털 음원으로 바꾼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원래 음악이 없던 노이즈가 끼어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양자화 노이즈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오버 샘플링을 하고 오버 샘플링을 하다 보면은 오버라는 말이 뭐였겠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주파수를 늘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늘린 것만큼이 노이즈가 되기 때문에 디지털로 이거를 자르자. 그래서 필요 없는 고주파는 날려보내고 원래 음악 신호가 들어있는 요 밑에 것만 패스를 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로우 패스 필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리를 해드리면은 디지털 필터는 디지털 음원에 들어있는 양자 노이즈를 줄이기 위한 일종의 어떤 컨트롤 필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복잡하긴 한데요. 이게 필터별로 소리 차이가 크더라고요. 직접 들어봤을 때. 그렇죠. 이 뭐 어떤 작동 메커니즘이나 원리, 용어는 사실 모르셔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6개 필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서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OVS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오버 샘플링 버튼을 계속 누르시면 그 이제 스크린에 표시창에 어떤 필터인지가 뜨거든요. 네. 그 필터 이름을 기억을 하시면서 자신한테 맞는 가장 최적의 버튼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DAC 200에서는 총 6가지 필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네. 퍼1, 퍼2, 베즈1, 베즈2, 노스1, 노스2. 그러니까 정말 외계어죠. 그런데 네. 오늘 외계어 특집입니다. 근데 이 6개 필터가 정말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 어떤 감세 특성, 뭐 하여간 이 그래프상에서 나타나는
모양이 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 직접 자기가 자주 듣는 음악을 들으시면서 버튼을 계속 누르시면서 아 이거다 싶은 거를 고정을 시켜두시면은 정말 이 DAC200을 100%, 120% 활용하는 그런 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악에 네. 맞는 필터를 이렇게 들어보고 실험을 해봐서. 근데 오케이. 나나님도 같이 이제 겪어보셨지만은 생각보다 청감상으로 차이가 많이 나서 금방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Our bodies are hurting like hell. They promise to never leave us alone. Our hearts are breaking like bones. They're picking stars like apples from the sky, threatening to throw them in the sea, so we won't have anything to gaze upon. What happened to liberty and the bridges we almost got done? What happened to that? What's going to take us home?
DAC200 시청에는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T+A의 MP200, 파워앰프로 NAD의 M23, 스피커로 윌슨 베넷의 P1.0을 동원했고 MP200과 DAC200은 동축 케이블로 연결해서 룬으로 코브즈 스트리밍 음원을 들어봤습니다. 김표님, 이 첫 곡으로 들은 아네트 아스크빅의 리버티 어떠셨나요? 저는 이 무척 깨끗하고 선명한 소리, 또 배경이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하고 이 저음이 차분한 소리, 그리고 여러 음이 한 번에 나와도 이 섞이는 느낌 없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이제 비슷하게 들었는데요. 일단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덱이나 지금까지 리뷰하면서 들었던 덱과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음이 좀 더 묵직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좀 밀도가 높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되게 촘촘하고 빽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긴 맛이 없고 그냥 빽빽했어요. 아주 찰진, 그리고 묵직하고 가볍지 않고,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요즘 대세가 된 미국 ESS 칩하고는 완전 이 PCM179 칩이 이 소리 성향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더 편안하고 좀 저음이 더 잘 들려갖고 이 중간, 그러니까 후반에 나오는 그 색소폰 소리가 더 매력적으로 들렸던 네. 것 같아요. 안네 소피무터의 칼멘 판타지는 이 바이올린의 고음 표현이 되게 부드럽고 야무진 느낌, 그리고 너무 날카롭지 않았고 이 적당히 잘 눌러서 표현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이 대극장에서 직접 듣는 것 같은 생생함도 잘 전해졌고요. 음들을 뭐랄까요, 이렇게 은밀하게 몰래 들려주는 DAC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한테만 들려줄게. 네, 소근소근 그렇죠. 속삭이는 이렇게 야무지게 그런, 소근. 그렇죠. 그런 DAC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저 역시도 그러니까 한 음이 정말 또렷하게 또박또박 잘 들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곡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용하고 묵직했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진짜 조용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두 곡은 모두 베즈 원 필터로 들었잖아요. 베지어 원 필터로 들었는데 이거를 노스, 즉 논 오버 샘플링 원 필터로 들으면은 소리 성향이 확 바뀌더라고요. 네.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되게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음량도 무척 커진 것 같고, 네. 요런, 그리고 무대 앞도 상당히 개운하고 투명해지고, 이런 많은 차이가 나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스원 필터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네. 저도 이 노스원 필터로 바꾸니까 음량이 갑자기 확 커진 느낌? 그러면서 되게 날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생동감이 더 느껴지고, 뭐랄까요? 이 베즈원 필터가 다듬어진 느낌이라면 노스원 필터는 있는 그대로의 느낌.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노스원 필터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 노스원 필터가 좀 더 음이 시원시원하게 그 DAC나 저기 스피커에서 잘 빠져나오는 것 같아갖고 웬만하면은 이 노스원 필터로 음악을 들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T+A의 DAC200에 대해서 살펴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또 필터 2개의 소리 차이도 알아봤는데요. 이 DAC200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일단 PCM179 칩만의 어떤 독보적인 사운드 컬러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물론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저는 상당히 좀 마음에 들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렸지만은 멀티칩으로 구성을 했다. 그리고 DSD 음원은 별도 회로를 통해서 구현을 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리앰프와 헤드폰 앰프로도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VU 미터를 포함해서 남들은 안 보여주는 정보를 정말 재밌게 볼 수가 있다. 네. 뭐 내부 온도나 클럭 주파수, 입력 레벨, 출력 레벨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다. 이런 게 정말 장점하고 매력이 많은 DAC 겸 프리앰프 같아요. 네, 그렇네요, 진짜. DAC200의 소리 성향을 요약해 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음이 묵직하다. 묵직하다. 그리고 촘촘하다. 촘촘하다. 그리고 무대 앞이 상당히 투명하다. 투명하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편님 말씀대로 T+A DAC200은 다양한 인터페이스와 독창적인 DAC 설계,
여기에 프리앰프와 헤드폰 앰프로도 쓸 수 있고 음악 장르나 취향에 따라 디지털 필터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흔치 않은 DAC 겸 프리앰프입니다. DAC 200 실물과 소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소리샵 청담 매장에 오셔서 직접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나나, 저는 김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